이 신발은 제가 좋아하는 비컨과 많이 흡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른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국산 러닝화입니다. 최초 국산 카본 레이싱화, 월드런에서 나온 카본 젯 울트라입니다. 카본 G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 발음은 카본 Z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발은 카본 레이싱화인데 연습용입니다. 이 신발 말고 카본 젯 스피드라고 해서 대회용이 있습니다. 그 신발은 제가 나중에 신어보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펙을 간단하게 보면 어퍼는 메쉬입니다. 이중겹으로 되어 있는데 통풍성은 나쁘진 않습니다. 착화감도 나쁘지는 않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이 안정감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영상 뒷부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발볼은 조금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칼발이다 보니 좀 공간이 남아서 핏감에서는 저는 조금 안 맞았습니다. 혀 같은 경우는 엄청 얇지는 않고 푹신하지는 않고 그냥 적당합니다. 그리고 힐 패딩 같은 경우는 푹신하지만 쿠셔너만큼 푹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레이싱화 치고는 푹신한 편입니다. 그리고 힐컵은 거의 안정감이 없는데, 저는 사실 힐컵 안정감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여기 힐 쪽에 리플렉티브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로고에도 들어가 있어서 야간 러닝 시 안정감을 줍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코 높이도 적당하고 롤링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코 덧댐은 레이싱화는 항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미드솔입니다. 미드솔은 정말 만족합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 푹신합니다. 생각보다 푹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푹신한 쿠션을 좋아합니다. 프로스펙스 X40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는데 슈이님이랑 함께 그거보다 더 푹신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드솔 같은 경우는 제가 5점 만점에 5점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힐 쪽에 쿠션감이 뛰어납니다. 앞쪽 쿠션감은 힐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게 레이싱화이기 때문에 레이싱화 치고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아쉬운 거는 힐 드롭입니다. 힐 드롭이 한 10에서 12 정도로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낮은 힐 드롭을 선호합니다. 보통 4mm에서 6mm 사이를 좋아하는데, 그 부분은 제 개인 취향상 조금 안 맞았는데, 그것 빼고 미드솔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깔 수가 없습니다. 국산이 이렇게 좋은 미드솔을 만들었다는 거에 솔직히 말해서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믿고 신어보세요. 신어보시면 진짜 쿠션에서는 깔 게 없습니다. 다만 이 신발의 쿠션에 특별한 이름이 없습니다. 요즘은 쿠션 이름이 그 브랜드의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마케팅 측면에서입니다. 엔더필 프로랑은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페바 소재는 확실히 아닙니다.
아웃솔입니다. 아웃솔 보이시나요? 이 아웃솔 보면 연상되는 신발이 있으신가요? 바로 아식스 타사 재팬 그리고 미즈노 엠퍼러입니다. 두 제품은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레이싱 플랫이죠. 특히 극강의 접지력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보시면 정말 똑같습니다. 접지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미드솔도 5점 만점에 5점을 줬는데 아웃솔 또한 5점 만점에 5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구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무게가 265 사이즈 기준으로 23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피드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볍지만 그래도 이 정도 무게면 저는 대회용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깔 게 없나요? 그럼 이 신발의 단점을 말하겠습니다. 이 신발의 단점은 다름 아닌 어퍼입니다. 어퍼에 무슨 단점이 있냐고요? 어퍼가 이런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약합니다. 힐 카운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데 앞쪽이 이렇게 좌우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솔을 볼 때는 트랙에서 신어도 정말 좋은데 아무래도 트랙은 계속 돌아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발가락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을 비교하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뉴발란스 비컨 그리고 리복 런 패스트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발란스 비컨 V1이 있습니다. 이 신발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구할 수 있으면 진짜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두 신발의 무게가 비슷합니다. 쿠션감도 비슷한데 요게 조금 더 푹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퍼를 보시면 어퍼 같은 경우도 카본 제트처럼 이렇게 흐늘흐늘합니다. 발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없죠. 그런데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발볼에 있습니다. 발볼이 아니라 바로 미드솔 넓이에 있습니다. 두 제품을 보시면 미드솔의 넓이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비컨이 더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컨 같은 경우는 어퍼보다 미드솔의 폭이 좀 더 넓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안정감을 줍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나이키 줌엑스 인빈서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드솔이 더 넓기 때문에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카 제품이 항상 이렇게 넓게 나오기 때문에 안정감이 좋습니다. 반면 카본 제트 같은 경우는 어퍼가 오히려 조금 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드솔을 폭을 조금 더 넓게 한다면 이 신발 안정감 진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완된다면 퍼포먼스 면에서는 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발 다음 버전이 나온다면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 신발을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약 40km 달리고 10km 정도 워킹으로 신어봤습니다. 이 신발을 워킹 용도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힐 쿠션감은 상당히 좋지만 오히려 러닝할 때보다 워킹할 때 좀 더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워킹으로는 추천하지 않고 오직 러닝용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이 신발을 신고 가벼운 조깅, 하프, 그리고 인터벌 훈련까지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러모로 다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제가 직선으로 계속 달렸을 때는 생각보다 안정감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더 미드솔 폭이 넓어서 안정감을 보강한다면 트랙에서도 신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벌, 템포, 그리고 레이싱용으로 추천합니다. 대회에 신어도 무난합니다. 더구나 이 신발의 최고의 장점 바로 가성비입니다. 정가가 12만원입니다. 미드솔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레이싱화가 12만원이면 정말 이거보다 더 싼 카본 레이싱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국산입니다. 저는 국뽕은 아니지만 이렇게 국산 제품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뉴발란스 비컨이나 아니면 리복 플로트 라이드 런 패스트를 좋아하신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쿠션이 좋은 신발을 좋아하신다면 이 신발 추천합니다. 하지만 발목이 조금 불안한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살짝 떨어집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발 구매하시면 색이 같이 들어옵니다. 신발 주머니인데 앞주머니가 크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옷이나 키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신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은 까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신어 보신다면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